고통이 사라지면 좋은 세상일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인류의 거의 모든 발전은 고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어쩌면 발전도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을 4번만 뒤집어 보겠습니다. 창조, 파괴, 통합, 분열. 미리 말해둘게요. 오늘 저는 고통을 미화하지도 않겠고 고통을 혐오만 하지도 않겠습니다. 고통이 실제로 우리 삶과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4가지 렌즈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인 포스팅의 매력 아닐까요? 창조, 파괴, 통합, 분열. 이 4가지를 이해하면 고통을 없애야 할 적으로만 보지 않고 다를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관점, 창조. 고통은 왜 사람을 움직이는가?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고통 없는 창조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창조는 당장 편한 선택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동경제학에는 현재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의 만족이 과하게 커 보이는 심리입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도 오늘은 쉽니다. 내일부터 하자. 침대가 이기고 당장의 편안함이 이깁니다. 지금 뭐 먹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안 먹으면 미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외모가 달라질 텐데요. 이런 것이 현재 편향입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움직이죠? 대부분 이상이 아니라 불편함에서 움직입니다. 즉 고통에서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숨이 차서 운동을 시작하고 외로움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 식습관을 바꾸죠. 고통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 행동이 삶을 새로 만듭니다. 물론 고통이 창조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은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행동의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야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통은 창조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관점, 파괴. 고통은 왜 사람을 무너뜨리니까? 하지만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고통이 창조만 났나요? 절대 아니죠. 고통은 파괴도 났습니다.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번아웃. 처음엔 조금만 더 버티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잠이 무너지고 집중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기고 삶의 의지가 꺾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에는 임계치가 있고 그 임계치를 넘는 순간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도 견디게 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시간, 돈, 사람, 치료, 접근성, 안정만. 자원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자원이 없으면 붕괴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말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낙오자로 만들 수 있어요. 더 정확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 칭찬하지 말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고통을 개인의 인내로만 처리하면 사회는 무너진 사람을 방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관점, 통합. 고통은 왜 우리를 연결하는가? 세 번째는 통합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연결한다고요? 맞습니다. 예시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큰 병을 겪은 뒤에 타인의 아픔에 훨씬 민감해지는 사람이 있죠. 내가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남의 상처가 남의 일로만 남지 않습니다. 고통은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서로의 내부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내 슬픔과 당신의 슬픔은 다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공유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고통은 공감의 언어를 만들고 최소한의 윤리를 만듭니다. 쓸데없는 고통을 남에게 주지 말자. 이 단순한 금지가 사회를 묶는 최소한의 매듭이 됩니다. 고통은 사람을 찢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람을 묶습니다.
고통은 통합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점, 분열. 고통은 왜 가장 위험해지는가? 하지만 마지막으로 고통이 가장 위험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악용될 때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복잡한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누군가를 찾아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정치나 선동은 그 욕구를 이용합니다. 고통, 공포와 분노, 희생양, 칭호의 동원, 이런 단계를 통해 이 흐름이 시작되면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증오가 행동을 대신합니다. 저들이 내 고통의 원인이다. 저들을 미워해라. 내 분노는 정의다. 이 순간 인간은 사물화되고 고통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양면적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손쉽게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고통은 없앨 대상이 아니라 다룰 대상입니다. 고통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통을 없애자가 아니라 고통이 들어왔을 때 그 고통이 창조로 가게 할지 파괴로 무너지게 할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느냐입니다. 고통이 사람을 움직이면 창조가 되고 고통이 사람을 고립시키면 파괴가 됩니다. 고통이 공감으로 번지면 통합이 되고 고통이 공포와 증오로 번지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고통을 미워하지도 말고 증오로 악용하지도 말고 고통이 생겼을 때 누구도 혼자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만도 아니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